한 주간 코로나19 대응 소식입니다. 천안 시내버스 디자인이 20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제76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피해 할머니들의 그림 전시회와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간담회 및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천안시는 주식회사 서치코와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천안형 뉴딜 핵심 전략 수립 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지 76주년을 맞았습니다. 1919년 천안 아우네장터에서도 대규모 만세운동이 있었죠. 지금 온전히 우리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데는 독립투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날의 염원이 이뤄진 지금 그들의 넋을 기리며 다시 한번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천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천안시에서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는 오는 2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는 유지되며 영유아도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 포함되는데요.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 모임, 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예방접종 완료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사람, 1회 접종하는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으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한편 직계 모임은 예외 적용에서 제외됐으나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이는 경우 등도 예외 적용 사례로 인정됩니다.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가능하며 결혼을 위한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됩니다. 학술 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됩니다. 더불어 수도권 인접 4개 지역 산업단지에 찾아가는 이동 선별 검사소를 운영합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감염 취약 환경에 노출돼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도권발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인데요. 지난 11일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선거, 선환, 직산, 입장의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가 1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운영되며 현장에서 검사 결과를 1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외에도 천안시는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방역 동참 홍보 현수막을 천안시청을 비롯한 거리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방역의 온도, 거리두기는 차갑게, 공감은 뜨겁게라는 문구와 함께 방역복을 입고 진단검사를 하는 의료진과 검사를 받는 시민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거리에도 잠시 멈춤 캠페인 현수막을 걸어 시민 방역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안 시내버스가 20년 만에 새롭게 단장합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시내버스 디자인을 시민 중심과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목표로 20년 만에 새롭게 확정했습니다. 간선버스 성격의 중대형 버스는 연두색, 지선버스 성격의 소형 버스는 초록색, 교통약자 배려 저상 버스는 주홍색 계열로 선정됐는데요.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버스에 새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시는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색채 디자인으로 천안시 시내버스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올 1월부터 천안시 시내버스 디자인 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을 거친 디자인 4개안을 선정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번 디자인은 7월 초 선호도 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중대형 버스는 연두색이 41.5%, 지선버스 성격의 소형 버스는 초록색이 69.6%,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저상버스는 주홍색 계열이 50.9%를 보이며 최종 선정됐습니다. 초록색과 연두색은 시민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주홍색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며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했는데요. 시는 광고물 과다 사용으로 인한 시각적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각 버스에 맞는 차별화된 디자인 적용으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날 8월 15일 광복절이 76주년을 맞았습니다. 천안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광복절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천안시는 제76주년 광복절을 기념한 행사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돼 시만의 자체적 행사를 수립했습니다. 광복절 당일 서구 이동영 기념관에서 진행된 기념 행사에는 시장,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회 회원,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 참석자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확인 등 방역을 철저히 한 후 문화관광 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참배,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 및 애국지사의 독립정신을 기념하며 숭고한 뜻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며 시설 관람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동년 선생은 천안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이동년 선생 기념관과 생가는 현충시설로 지정됐습니다.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1991년 8월 14일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문제를 세상에 처음 알린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17년 법률로 제정됐는데요. 천안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천안시는 지난 11일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천안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관한 기림의 날 기념 참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참배에는 천안시 의원, 천안시 여성단체 협의회원 등이 참석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56명이 안장된 국립 망향의 동산 위령탑과 추모비 장미 묘역에 헌화하고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만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한을 위로하고 그들의 존엄을 회복시킬 수 있다며 역사적 진실이 사라지지 않도록 시민들도 기림의 날을 함께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13일 시청 로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 전시회도 개최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하고 역사를 바꾼 그날의 용기를 기억하고자 그날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 광주 소재 할머니들의 공동삼터인 나눔의 집 소장 작품 25점이 전시됐습니다. 그림은 위안부 피해 실태와 아픈 기억을 고스란히 담아내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고자 했던 할머니의 모습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천안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지난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중 8급 이하 신규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민원인의 소리에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와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알맞은 응대 요령 등 다양한 사례와 맞춤형 내용으로 이뤄졌습니다. 친절 교육을 마친 뒤에는 시장님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박상돈 천안시장과 직원들은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민원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 지속과 늘어나는 업무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민원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우리시의 주요 시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천안시는 지난 10일 국내 민간정보조사기관 주식회사 서치코와 미아 실종자 찾기 등 공익목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시간이 중요한 실종자 수색에서 신속하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천안시에서 가출 및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서치코는 구조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치매 환자 등 실종자 구조와 천안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시청 중회의실에서는 관련 연구진과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형 뉴딜 정책 핵심 전략 수립을 위한 최종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시는 기존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전략을 연계한 통합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날 보고회에서 충남연구원은 천안형 뉴딜 정책 발굴 과정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 탄소 중립 전환 기반 확충, 탄소 중립 디지털 경제 활성화, 디지털 도시 기반의 정비, 시민 주도형 천안 안전망 강화, 핵심 4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시는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역 주도 탄소 중립 정책을 지속해서 구성해 나가며 시민 실천 운동 등으로도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주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가 지나면서 폭염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위가 끝나면서 코로나도 함께 끝나면 좋을 텐데 하루 확진자 수는 한 달 넘게 4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죠.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와 천안시의 확진자 추세도 좀처럼 안정되지 않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멈추기 위해서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진단검사 받기, 모임 및 활동 잠시 멈춤, 백신 접종 등 시민 방역 수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천안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